오늘은 29페이지 가겠습니다. 천지기의 형성. 자, 천기의 주체적인 학문이 동양의 천문학이 있습니다. 그 천문학을 지금 따로 공부할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아주 약술해 놓은 내용을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주 및 천지의 형성을 4단계로 구분한 것이 황제내경에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태역의 단계, 태초의 단계, 태시의 단계, 태소의 단계. 그 다음에 황제내경 오운 또는 오천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하늘에 28개의 그 별자리가 있고, 그 별자리에 의해서 이 태양과 지구의 그 기운이 달라진다 해서 그 28개의 별자리를 이제 거기 적어 놨습니다. 그 28수라 그러는데요. 이 28수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천문이에요. 또 중앙에 자미원, 태미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요. 지구는 가까이로는 태양과 달, 기타 행성의 영향을 받고, 또한 크게는 대우주를 항해하며 28개의 별의 성군단의 영향을 받아 태양계 및 지구의 기류 변화가 일어나니, 이에 천지기의 변화가 생기고 그 조건을 받고 사는 만물의 현상에 생장염장과 기륭화복이 존재하게 된다. 아주 포괄적인 소리입니다. 특히 명조에 줄을 그어보세요. 년주, 월주는 28수를 주체로 한 우주의 천기와 지구의 지기와의 상대적 기운을 적시한 것이고, 그래서 연주, 월주는 태양계의 기운보다는 우주의 기운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 시주는 메모치세요. 태양을 주체로 한 천기와 지구와의 상대적 지기를 적시한 것이다. 그 정도로 약식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동양의 학문들의 근원은 역시 천문에 있어요. 그 공부는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올라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기의 이동과 만물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모든 만물은 위로 천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천을 보면은 둘 다 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천기, 지기 이렇게 해놨는데, 하늘은 무형이 주체요. 무형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라 그랬죠? 기라 그랬죠? 무형의 능력을 기라고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도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별자리도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주체는 무형의 기운이 주체다. 땅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유형이 주체죠. 유형은 음이요 혈이다. 천의 기운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천지간에 있는 만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소리죠. 만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기는 하강을 주체로 하고 있고요.
상승도 하고 있습니다. 지기는 상승을 주체로 하고 있고 하강도 하겠죠. 땅속으로도 파고들겠죠. 이렇게 상승 하강하는 천지기의 합치가 합한 것이 만물이 된다. 여기에서 물질적 유형은 지기의 주체적 소산이고, 그 다음에 그 내면에 들어있는 무형의 기운과 정신은 천의 소산이다. 천의 소산이다. 이렇게 합치돼서 하나의 만물이 되었다가 이것이 기운과 물질이 분리돼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을 동양에서는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은 그 속에 있는 정신은 돌아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고, 서양에서는 이제 이 천국이나 뭐 이런 소리를 어떤 믿는 절대자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동양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가죠. 땅이 아니라 육신은 어디로 묻습니까? 땅에다 묻어준다. 안 묻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묻어도 역시 어디로? 육신이 땅에 녹아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돌아간다 이렇게 돼요. 돌아간다. 이 천의 무형의 활동을 나타낸 주체적인 도식이 하도라고 했고, 이 하도의 주체입니다. 다 주체예요. 하늘에는 음이 없다, 하늘에는 혈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 주체만 적어놨어요. 하도의 주체적인 의미가 상생이고 이렇게 돼요. 땅의 물질적 의미의 유형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그려놓은 도식이 락스고, 그 유형과 형체를 나타낸 오행의 법칙이 상극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만물이라 그런 것은 지기의 육체적 물질적 의미를 형성하면서 천기를 간직하고 있으니 상생과 상극이 공존하고 있다. 이 상생 상극의 공존을 금화교육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천이 지가 우리가 그림에서는 각각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혈은 그 내면에 뭘 간직하고 있다 그랬죠? 네? 기를 간직하고 있고, 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형체가 만들어진다. 행동이 만들어진다. 기분에 따라서 활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까? 그러면은 기가 주체예요? 형체, 혈이 주체예요? 기가 주체라고 했죠. 이러한 기혈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것을 통솔하는 것은 성이요 뭐라 그랬고 리라 그랬죠. 이치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 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생활 속에서 그 의미가 연결해 보면요, 겨울이라는 유형의 땅에서의 형상이 형성되었다면은 겨울 자체에서 형성된 겁니까? 하늘에서 한기가 내려와서 형성된 겁니까?
하늘에서 찬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땅에서는 겨울의 현상이 만들어졌죠. 땅 스스로 현상을 만들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혀를 형성하는 근원이다. 자, 그래서 천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근원이다. 천이 설계도가 있다. 그래서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 이러한 설계도가 그야말로 성과 이치대로 실현되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다. 그래서 질이라고 하죠. 이것이 천문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해서 이 우주 만상, 만물을 만들어낸 이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존재하겠지만은 그 근원은 천문이에요. 그래서 동양에는 천문학이 역시 존재합니다. 그 천문학이 아까 말씀드린 28수를 주체로 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이 땅에 어떠한 유형화라 그 다음에 혈화를 시켰느냐를 보여주는 학문이 지리학이죠. 그래서 동양의 가장 큰 공부는 천문지리입니다. 이 천문지리를 공부가 됐다면은 천지간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근원이니까. 그런데 이 학문이 워낙 크고 넓고 깊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좁혀진 주위에 필요한 학문부터 하고 나중에 이것을 올라가는 식으로 동양에서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뭐 옛날도 좀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깊이를 필요한 분들은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천문학을 그야말로 통달 자기가 다 익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은 위에 있으니 위로 통하는 것이고 지는 아래로 있으니 이러한 원리가 아래에서 실현되는 것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공부한 상태를 달이라 그래요. 달. 해서 상통천문이라 하고요. 하달질이란 용어가 나와요. 이러면은 상하통달이 되겠죠. 저 사람은 통달했다. 이런 용어가 저기서 만들어집니다. 해서 동양의 학문의 가장 근원인 천지를 이제 어떻게든지 인간의 공부에서 지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 서당은 그 5세부터 약 5살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첫 번째 하는 게 다 아시는 천자문인데 사자소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천자문의 첫 글자가 천지현황이라고 나오죠. 해서 동양에서는 하나의 인간이 천지의 조화로서 만들어졌다는 포괄성부터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천자문이 끝나고 나면은 계몽편, 동몽선섭 뭐 이런 것을 공부하는데 거기도 천 마디가 천지지간, 만물지중해, 유인이 체계하니 이런 식으로 천지를 먼저 놓아요. 그런데 서양은 초등학교 1학년 책을 보면은 옆에 사람이 먼저 나와요. 개인,
영희, 철수, 요즘은 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름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인의 존재로 포괄적으로 나가는 데 비해서 동양은 전체에서 나라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의미의 공부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그 교육학에서 보면요, 동양은 인간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만두형이라 그래요. 만두형. 해서 만두는 속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덮어 씌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동양의 교육이라 그런 것은 천지의 기운을 다 네가 어떤 아주 미물이라도 다 갖고 있고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속을 모른다면 그걸 갖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베껴서 자기 몸과 자기의 마음과 정신에 이러한 것이 우주 변화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쳐주는 학문, 깨침의 학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서양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백지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인간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에다가 뭘 자꾸 넣어줘야 인간이 더 많은 지식 체계를 갖고 살아가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 해서 계속적인 주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서양의 학문을 주입식 학문이라고 하고 동양의 학문을 깨침의 학문이라 합니다. 그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양은 인간을 이미 들어보셨지만은 뭐라 그래요? 백지가 아니라 뭐예요? 소우주다. 이미 다 들어있다.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지금 몇 시간의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걸 들어보니까 참 새롭고 하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주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러한 원리가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모르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습니다 하는 순간 우주의 변화의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새로 공부한 것 같지만은 깨쳐나간다는 소리예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입을 하는 것은 암기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여기는 있구나 하는 것은 더 이상 주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 다음에 암기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깨침의 대상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동양은 깨쳐주지 못하는 공부를 시킨다면은 깨침의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면은 선생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가서 외우시오. 이것은 동양에서는 학문을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건 뭐 외워야 되겠지만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천지의 기운이 너한테 다 들어있다. 라고 출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서양적 사관하고 동양적 사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동양 공부는 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특정한 학과 외에는 뭐 이렇게 뒤늦게 사회에 나와서 공부하는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기본은 뭐 서양 공부가 우선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도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천지 소리를 하도 강조를 하고 또 공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양의 가장 큰 질문은 천지를 아느냐예요. 너 천지를 아나? 가장 그 좀 나쁜 소리가 뭔가 하는가 하면은 천지도 모르는 것이. 천지를 아세요? 천지도 모르죠. 이 소리가 나오네요. 천지도 모르면서 뭘 사느냐. 천을 위로 하고 지를 밑으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가장 큰 조건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천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시간적 개념이. 운명의 가장 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뭐라 그랬어요? 공간적 개념입니다. 지는 뭐예요? 유형이고 공간적 개념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시간과 공간. 이 시공의 매칭 속에서 우리의 한 몸은 처해 있습니다. 그 시공의 매칭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 몸이 어떻게 내 몸을 처한 상태에 따라서 상응시켜서 움직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처신입니다. 그러면은 한기가 내려와서 땅에 겨울을 만드는 땅에 겨울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죠. 죽지 않으려면은.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피워야 되겠어요? 불을 피우고 그 오기 전에 땔감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려면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처신이지만은 미리 땔감을 준비해서 그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은 천지를 알아야 됩니까? 천지의 변화를 알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지의 변화를 자 지금 여름이고 조금 한 3개월 있으면 가을이 오고 이 정도는 보편적 천지의 변화죠. 누구나 뭐 깨치고 말고 할 것 없이 살아봤으니까 아는 변화인데 이러한 각자 개인의 시간과 공간에 해당되는 천지의 변화를 일깨워주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큰 학문이 뭔가 하면은 명리학입니다. 예. 목숨의 이치, 삶의 이치, 천명의 이치를 깨치는 학문이 명리학이다. 그래서 동양의 가장 큰 학문이 천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인간으로서의 상응성 학문을 명리학이라 하고 이 명리학 중에 삶 속에서 병적인 상태가 형성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학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명리학의 한 부분이고 이 명을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땅에 어떤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상응시킨 학문이 지리학의 일부분인 풍수학이에요. 풍수학. 그 다음에 이 명이 기타 만물과 상응하는 이건 한 인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타 만물과 상응하여 조화를 이루는 상대성을 찾아낸 학문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초학입니다. 이 본초를 어떻게 적절히 구성해 가지고 쓰느냐 하는 것이 방제학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와서는 한의학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이제 한의학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풍수학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간략하게 천지를 약술해 놓은 것이 명리학이고 실제 그것의 더 근원적인 의미는 천문지리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천은 또 어떤가? 간략하게 또 지는 어떤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각각 살펴보기 전에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이 대표라 해요. 가장 귀하다라고 한 것은 인간이 왜
만물의 대표가 되고 영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다른 물건보다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달리기를 잘해서 그러냐, 뛰기를 잘해서 그러냐, 높이 뛰기를 잘해서 그러냐, 오래 살기를 잘해서 그러냐, 키가 커서 그러냐,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만물을 이길 수 없는 의미입니다. 달리기는 개도 못 따라가고 높이 뛰기는 새같이도 날지도 못하고 오래 살기는 밖에 돌 하나만도 못하고 나무도 300년짜리 있죠. 자, 키가 크기도 나무만도 못하고.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은 육신이에요. 인간이 육신으로는 다른 만물과 빗대어서 인간만도 못한 육신이 있겠지만은 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만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정신이다. 내지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개는 정신이 없는가? 집에 있는 개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개. 정신이 있죠. 돼지는요? 소는요?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개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사람하고 보면은 인간이 어떨 땐 정신이 없을 때도 있죠. 제가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죠. 그럼 개만도 못할 때도 있어요. 소만도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 저 뒷산에 있는 밭을 가는 데는 소만도 못하죠. 육신은 다른 만물과 상대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져요. 여기서는 세계에서 1등하는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도 개하고 달리기 시키면 개한테 지죠. 여기서 끝났어요. 그건요. 동양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타 만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육신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끝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동양에는 이 몸을 기르는 것, 몸을 주체로 키우는 것, 이런 체육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키워봤자 다른 거하고 대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정신도 보니까 개나 소나 정신이 있죠. 그 인간 정신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대표는 여기서 정신이나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도 정신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얘가 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잎을 내보내요? 정신 없으면 네모난 놈이 나왔다가 삐죽한 놈이 나왔다가 동그란 놈이 나왔다 이러겠죠. 근데 10년 전이나 이거 앞으로 30년 후라도 이 잎을 그대로 내보이겠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이 있습니다. 식물도 정신이 있고 장미도 정신이 있고 장미꽃이 나오죠. 사람을 빗대어서 정신없는 사람은 한결같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식물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안 하죠. 자, 돼지도 저녁이 되면은 배가 고프면은 여물통, 밥통 앞에 와서 꿀꿀거려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정이라 그런 것은 오행에서 수의 개념이에요. 수는 뭐라 그랬죠? 휴식, 저장, 이런 개념이죠. 신이라 그런 것은 화의 개념이에요.
분열, 분산, 곧 정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밖으로 내보내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활동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현실을 깨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개도 훈련을 시키면은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했다가 행동으로 표현을 해주죠. 이것을 정신활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개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외에 나머지 동물들이 동물, 식물이 정신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 한계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이 정신활동에 무한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신활동의 무한함을 계속적으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인간만의 활동이 뭐냐 하면은 학이에요. 학문이에요. 그래서 노는 첫 글자에 학이 시습지가 나옵니다. 그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만도 못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학문을 하고, 자, 개가 말이죠. 주인한테 뭘 배웠어요. 그러더니 저 옆방에 가가지고 배운 걸 복습하는 거 봤어요? 예습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인간은 배워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익히는 하나의 행동을 또 하죠. 이런 것들이 인간답게 만들어내는 의미예요. 그럼 학이라 그러는 것은 또 뭐냐? 이건 깨치는 의미입니다. 아까 그치 주입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끝없이 학문을 할 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개념의 그야말로 이름값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식물도 정신이 있다. 동물도 정신이 있다. 그러면은 동물도 마음이 있고 식물도 마음이 있다. 현대과학도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음악을 틀어줬을 때 식물이 더 잘 자란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내면에 기운이 있고 성질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다 응대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동양은 모든 만물의 정신, 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개미 하나,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바위 하나에도 두 손을 모아서 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위도 뭐예요? 인간만은 못하지만은 인간 입장에서 학문을 했다면은 인간과 같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다가 바위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도 어떠한 기운,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어요? 있죠. 자, 산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들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기와 성이 들판에서 태어난 사람의 기와 성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기질과 성질이 강원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달라요. 그것을 형성시킨 분위기화한 것이 뭐예요? 자연이죠. 주위 조건들이죠. 그러면은 주위 조건도 다 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땅에도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기운이 어떠한 만물을 형성시키면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독특한 기운, 그 지역을 반영한 기운이 만물을 형성할 때 나오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특산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리에서 연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지나가다가 풀 한 포기한테도 어떤 경우는 뭐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무시하지 않는 것이 천지 만물이 같은 존재인데 다만 그 중에 인간이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영장의 의미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좋긴 좋은데요. 이렇게 영장인 한데 인간이 가장 또 천지 만물 중에서 악한 존재로 돌변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욕심이에요. 초원에 그 호랑이가 사자가 그 배가 고파 가지고 짐승을 한 마리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자, 배가 고픈데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것까지 욕심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연의 기본으로 봐야 되겠어요. 기본으로 보죠. 그런데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부른데 이거 내년을 위해서 3마리 더 잡아놔야지. 그 다음에 저 자식들을 위해서 6마리 더 잡아야지. 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집에 개가 그냥 주인이 준 밥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절로 가버리는데 요거 다음에 태어날 애를 위해서 내가 좀 챙겨놔야지 하고 주인 것을 몰래 저 방에 갖다 넣기 시작하다 그러면은 무서워지죠. 천지간에 그런 동물과 그런 식물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는. 인간이 파괴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식 생각해야지, 누구 생각해야지, 노후 생각해야지. 호랑이가 노후 생각할까요? 그 생각 안 해요.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영물이라는 의미로 대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욕심이라는 의미로 자연을 파괴시키는 하나의 악적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호랑이도 개도 자식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해서 챙기기 시작하면은 우주는 존재하겠어요? 다 깨져버리겠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다행히 인간만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지금 파괴자로 되어 있어요. 자,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뒤에 토성도 있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뭐 이렇게 금생수 이렇게 토가 지금 빠져 있죠. 목화금수예요. 토는 뭐라 그랬어요? 중화. 수성이 여기를 돌고 있습니다. 금성이 여기를 돌고 있고요. 지구가 여기를 돌고 있고 달이 다시 돌고 있어요. 이러고 돈 지가 몇 년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수성이 여기를 돌고 있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키고 돌고 있는 것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있죠?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양은. 정신이 있어요. 정신 없으면 이게 어떻게 여기를 돕니까? 정신 없으면 뻘뻘뻘뻘 가버리겠죠. 이게 1년에
1초의 정신을 놔서 궤도 이탈을 1, 2mm씩만 하면은 이 우주 태양계의 역사가 45억 년이랍니다. 45억 mm에 그야말로 궤도 이탈이 일어났다면은 얘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것도 정신이 있고요. 이것도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은 무한함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서 정해진 천문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설계도대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인간의 욕심과 같이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에 사람을 넣으면은 내는 왜 안에만 돌아야 돼? 아, 이걸 왜 1년 동안, 1년에 꼭 한 번만 돌아야 돼? 아니, 난 빨리, 요즘은 힘이 좋으니까 빨리 좀 뛰었다가, 또 힘 없을 땐 천천히 갈게.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 나죠? 근데 얘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사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뭘 하고 있느냐? 여기는 이 사사로움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집니다. 자, 화성도 마찬가지고, 목성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걸 뭐라 그래요? 맡은 바 직분. 뭐대로 움직여요? 예? 주어진 분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분수 이상도 분수 이하도 하지 않으려는 우주의 의미. 그 우주 각각의 개념들. 이것을 인간은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큰 틀 속에서 자기의 역할만 충실히 다하면은 수성이 여기 있지 않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얘하고 부딪히고 쟤하고 부딪혀서 다 깨져버리니까 제자리만 지켜주면은 각각이 제자리만 지켜주면은 우주와 같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 우주를 보고 배우는 영생법이에요. 그러면은 살을 앞세워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멸사예요, 멸사. 그리고 뭘 받들어야 되겠어요? 공을 받들어야지. 공이 이건. 공통적, 전체적 의미의,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주의보다는 동양은 전체주의라는 의미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뭘로 가버립니까? 개인주의로 가고 있죠. 개성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주는 더 맞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다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금성을 보고 절하고, 야, 뭐 저 별 하나 보고 절을 하나, 뭐 이런 소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 다 정신이 있는 사람. 장독대에서 절을 하고, 장독대도 정신이 있어요. 형체를 갖고 있으면 그 내면에 기가 있고 무형의 정신을 갖고 있다. 다만 인간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정신은 아니다. 그래서 동양은 모든 만물에 신을 다 부여해가지고 조왕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해서 다 신을 다 모시죠. 서양은 유일신 하나 이렇게. 정신 다 있어요. 자,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 더, 이쪽 계통이니까, 명리학 계통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 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이 있다. 부처님의 신이 있다. 자, 이 신은 좀 큰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커요? 아니, 큰 신이죠. 세계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근데, 뒷산에 있는 바위신, 우리 집에, 각자 집에 있는 부엌신, 부뚜막신, 큰 신이에요, 작은 신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신, 다 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돌멩이신, 커요, 작아요? 여기는 신으로 취급도 안 하죠. 이건 피조물이니까. 이걸 잡신,
그러면은 무서워해야 할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끝없이 빌고 빌고 하죠. 여기는 지극히 사사로운 신일까요? 그거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하나님 부처님하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너 나한테 많이 비는구나. 그래, 너는 잘 살게 해줄게. 너는 빌지도 않으니까 숨도 못 쉬게 할게. 이러는 분들일까요? 이러면은 잡신이에요, 이분은. 여기는 절대로 지극히 공하지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준다 그러면은 백을 지금 진을 쳐놨죠. 예? 내 아니면 너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양적 관념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이러면은 사신이에요? 공신이에요? 사적 신이지요. 하늘에다가 이분들 욕을 한번 해보세요. 돌멩이가 내려와서 내 머리를 때리는가. 근데 옆에 지나가는 잡신한테 욕을 해보세요. 주먹이 날라오죠. 여기요, 욕을 하든 뭘 하든 쳐다도 안 봐요. 생각해보세요. 대학 입시에, 그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앞에서 말이죠. 엄마들이 다 옛날에는 이쪽은 서양이 있었고 이쪽은 동양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쪽 빌고 이쪽 빌으면 두 분이 싸워가지고 뭐 싸우든지 타협을 해서 하나 붙여주겠지만은 지금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우리 아들 붙여주세요 하면은 이분들이 누굴 붙여줘요? 그거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죠. 이걸 누가 붙여줘요? 전에는 이 팀하고 축구팀이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걸 빌고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29페이지 가겠습니다. 천지기의 형성. 자, 천기의 주체적인 학문이 동양의 천문학이 있습니다. 그 천문학을 지금 따로 공부할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아주 약수를 해놓은 내용을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주 및 천지의 형성을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황제내경에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태역의 단계, 태초의 단계, 태시의 단계, 태소의 단계. 그 다음에 황제내경 오운 또는 오천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하늘에 28개의 그 별자리가 있고 그 별자리에 의해서 이 태양과 지구의 그 기운이 달라진다 해서 그 28개의 별자리를 이제 거기 적어 놨습니다. 그 28수라 그러는데요. 이 28수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천문이에요. 또 중앙에 자미원, 태미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요. 천문에 있어요. 그 공부는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올라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기의 이동과 만물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모든 만물은 위로 천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천을 보면은 둘 다 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천기, 지기 이렇게 해놨는데
하늘은 무형이 주체요. 무형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라 그랬죠? 기라 그랬죠? 무형의 능력을 기라고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도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별자리도 있고 뭐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주체는 무형의 기운이 주체다. 땅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유형이 주체죠. 유형. 유형은 음이요 혈이다. 천의 기운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천지간에 있는 만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물,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소리죠. 만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기는 하강을 주체로 하고 있고요. 상승도 하고 있습니다. 지기는 상승을 주체로 하고 있고 하강도 하겠죠. 땅속으로도 파고들겠죠. 이렇게 상승 하강하는 천지기의 합치가 합한 것이 만물이 된다. 여기에서 물질적 유형은 지기의 주체적 소산이고 그 다음에 그 내면에 들어있는 무형의 기운과 정신은 천의 소산이다. 천의 소산이다. 이렇게 합치돼서 하나의 만물이 되었다가 이것이 기운과 물질이 분리돼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을 동양에서는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은 정신은, 그 속에 있는 정신은 돌아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고, 서양에서는 이제 이 천국이나 뭐 이런 소리를 어떤 믿는 절대자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동양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가죠. 땅이 아니라 육신은 어디로 묻습니까? 땅에다 묻어준다. 안 묻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묻어도 역시 어디로? 육신이 땅에 녹아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돌아간다. 이렇게 돼요. 돌아간다. 이 천의 무형의 활동을 나타낸 주체적인 도식이 하도라고 했고, 이 하도의 주체적인 주체입니다. 다 주체예요. 하늘에는 음이 없다, 하늘에는 혈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 주체만 적어놨어요. 하도의 주체적인 의미가 상생이고 이렇게 돼요. 땅의 물질적 의미의 유형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그려놓은 도식이 락스고, 그 유형과 형체를 나타낸 오행의 법칙이 상극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구는 가까이로는 태양과 달, 기타 행성의 영향을 받고, 또한 크게는 대우주를 항해하며 28개의 별의 성군단의 영향을 받아 태양계 및 지구의 기류 변화가 일어나니, 이에 천지기의 변화가 생기고 그 조건을 받고 사는 만물의 현상에 생장염장과 기륭화복이 존재하게 된다. 아주 포괄적인 소리입니다. 특히 명조에 줄을 그어보세요. 년주, 월주는
28수를 주체로 한 우주의 청기와 지구의 지기와의 상대적 기운을 적시한 것이고, 그래서 연주월주는 태양계의 기운보다는 우주의 기운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시주는 네모치세요. 태양을 주체로 한 청기와 지구와의 상대적 지기를 적시한 것이다. 그 정도로 약식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동양의 학문들의 근원은